예. 자,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좀 원래는 이제 저희가 교재가 있어서 저랑 이제 다른 선생님, 신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각자의 교재가 좀 진도를 나가요. 제가 하는 교재가 이 경몽여경이라고 이율곡 선생님 아시죠? 이율곡 선생님께서 쓰신 그 어떤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써주신 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중간 과정이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강의를 쭉 나가려고 했는데 좀 기본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으로. 우리 오랜만에 다시 기본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어떤 마음성의 기본,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초 학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죠. 이렇게 해동내와 발동내 이렇게. 그래서 해동내는 어떤 거죠? 우리가 생각한 해동내. 뭐 성공하고 기쁘고 그죠?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동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동내는 그와 반대로 뭐 실패한다든지 우울하고 뭔가 그렇죠. 뭐 이렇게 강박에 쌓인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동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럼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이거는 해동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그런 세상이고, 그리고 발동내라는 거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바라죠. 해동내길 바라는 거죠. 내 뜻대로 돌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동내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뭐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타 등등 이런 마음이 있던 거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이 어때요? 이게 해동내와 발동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렇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그리고 그렇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이미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애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밤을 없애려고 해서 막 노력을 해도 밤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겨울이 싫다고 해서 내가 추위를 많이 타서 겨울이 싫어요. 뭐 겨울을 없애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겨울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들이 내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받아들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에는 낮이니까 내가 활동을 하고 밤에 피곤하니까 잠을 자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있으면 내가 즐기고 감사하고 살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이 오면 그냥 내가 겸손하게 내가 뭔가 좀 부족하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내가 삼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고집하는 거죠. 해동내만 고집하게 되면, 내 뜻대로 되는 세상만 고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마음병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거부하고 여기만 고집하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입장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침몰하듯이 우리 생각도 한쪽으로 계속 치우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 이게 다예요, 사실은. 요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가족하고 여행을 갔어요. 장인 코스로 농촌 체험 활동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해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갖고 감자 캐기 뭐. 네, 감자도 캐고 뭐 고구마도 캐고 그다음에 농촌에 나는 물건만 음식 먹어보고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이제 막 게임도 하고 거기 가서 뭐 달구지도 타고 막 이랬거든요. 물놀이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그냥 우스갯얘기인데 게임을 많이 해요. 게임. 제가 게임을 이제 처음 해본 게임이 있어요. 며칠 전에 뭐냐면 꼬리잡기라고 알아요? 꼬리잡기? 꼬리잡기라고 이렇게 이 가족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위에서 보면 잡는 거예요. 꼬리를 서로 이렇게 허리 잡고 이벤트 뒤에 사람을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족이 이제 다른 가족 있겠죠. 이렇게 다른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도 풍선이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풍선을 때리는 거예요. 누가 빨리 때나. 근데 이게 그냥 하면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상품을 걸어요. 상품을 1등하면 상품을 준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8가족이 왔는데 8가족이 딱 왔어요. 처음에 토너먼트로 이렇게 4가족이 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딱 보기에 벌써 튼튼해 보이잖아요. 힘 세 보이잖아요. 너무 세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를 타겟 잡는 거예요. 저희 가족을. 제가 이 풍선을 달고 있었거든요. 뒤에 맨 끝에서. 사람들이 둘러보더니 저를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저 TV를 하고 싶다고. 가는 맞네. 네, 세 보이니까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딱 보니까 이게 좀 상대가 안 돼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여기 아빠가 등치가 좀 있어요.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면 승부를 하면은 승산이 없겠다.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손자병포에 보면은 마지막에 알아요? 36개? 36개. 엄청난 엄청난 방법인데 알아요? 36개? 36번째 개체 혹시 아세요? 도망가기. 그렇죠. 도망가기. 그리고 주랭랑. 그렇죠. 이 방법을 제가 딱 썼어요. 근데 이걸 떼도 이기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끊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끊어지면 끊어지면 상대편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이 공격해 오다가 제 풀에 끊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어? 하긴 어땠어? 떨어졌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가 아마 애고 여기가 아빠한테 뭐 그랬는데 여기 엄마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욕심이 과했어요. 저를 때리겠다는 욕심이 과해가지고 막 달려오다가 여기가 이렇게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4강 대망의 4강에 진출한 거예요. 4강에. 네? 4강에 진출했어요 제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게임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4강에 진출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렇게 게임을 바꿨어요. 룰을 어떻게 했냐면 토너먼트가 아니고 캐릭터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애하고 뭐 엄마, 애하고 아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우승. 그냥 여기 이렇게 꼬리를 아무나 떼도 돼. 상관없어요. 아무나 꼬리에 떼도 상관없고 어쨌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우승이다. 제가 또 어떻게 했겠어요? 다 저를 보더라고요. 여기 있으니까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랑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방법 썼죠. 이 방법을 또 썼죠. 이거.
여기다가 하나 또 추가했어요. 뭐냐면 저희 그 약간 주특기 같은 건데 이렇게 빈틈을 보일 때 잽싸게 하는 거죠. 빈틈을 보이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막 딱 시작이 되니까 이 사람은 저를 딱 이게 찍은 거예요. 저한테 막 다가와요. 근데 이 둘이서 다가오다가 지리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2대2가 딱 된 거예요. 작은 공간에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도망다녔죠. 왔다 갔다 도망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 팀을 딱 떼고 있는 중, 떼려고 그러는 거예요. 떼려고 막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힘쓰고 있었는데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뒷모습을 보인 거예요. 풍선 있는 뒷모습. 그래서 잽싸게 딱 뛰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딱 떼는 순간에 제가 이 사람 뒤로 가서 빈틈을 노려가지고 딱 떼고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결승전. 제가 진짜 난생 처음에 결승전 발굴하는 거. 야, 여기 딱 올라가니까 살짝 긴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딱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승 딱 진출했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저희 전략이 항상 똑같았어요. 전략이 바뀌잖아요. 항상 이 36개. 근데 다행히도 여기 여자분이었어요. 엄마랑 애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살짝 그래서 이제 우승을 살짝 예감하는 거죠. 우승을. 엄마가 나왔구나. 엄마가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36개 딱 써보다가 한번 붙자. 좀 만만해 보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엄마가 무섭더라고요. 엄마가. 아가씨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빼잖아요. 이렇게 약한 척하고 빼는데 엄마들은 그런 게 없어요. 상품을 받아야겠다는 그 일념에 저한테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도망갔어요. 저희 애가 앞에 있었는데 엄마가 여기 있고 애를 막 팔을 잡고 막 힘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시 원래 작전으로 이 작전을 딱 썼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패 손 들어보세요. 패했다. 우승했다. 우승이 많네요. 역시. 칭찬하기 좋아요. 네. 우승을 했어요, 제가. 박수. 이런 엄청난 일이. 네. 뺀 게 아니고 제 풀에 또 뛰어왔어요, 자기네가. 네. 엄마가 막 달려오니까 애가 못 따라온 거지. 못 쫓아와 떨어졌어요. 제 풍선을 잡았는데 너무 빨리 온 바람에 여기 뜯어진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어부질이죠, 진짜로. 이거 난생 처음 제가 우승을 해봤다는 기쁜 소식 한번 알려드리려고. 근데 이제 이 얘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희 가족이 체험을 많이 가요. 맛집도 많이 가고, 이렇게. 맛집 가는 거 다 좋아하죠? 맛집 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맛있는 음식 가서 먹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다들? 썰이 여행 가는 거 좋아해요? 여행 가면은 새로운 것도 보고 자연 경치를 느낄 수가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런 걸 잘해요. 이런 거 찾아다니고 찾아내고 신청하고 잘해가지고 이런 데를 그냥 제가 원 없이 다녔어요. 얼마나 원 없이 다녔냐면 주 3회에서 4회 맛집을 가요. 그 다음에 주 1회 여행을 가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주 3, 4회 맛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여행 가고 그러면 좀 어때요? 부러워요? 어때요? 부럽죠? 그죠? 그리고 이게 그 정도는 공짜예요. 공짜 발표가 있어요. 신청에 당첨되면 그죠? 공짜라. 야, 내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뭐 밥을 먹고 공짜로 자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해동되잖아요. 우리가 딱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삶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녀서 이제 그걸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신원장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재산도 올라와 있으니까. 아니 명동 원장을 이렇게 항상 그 사진에 표정이 안 좋냐고. 표정이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 것 같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봤어요. 사진 보니까 정말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뻐하는 표정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표정이죠. 지친 표정, 힘들어하는 표정, 그런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이제 해동내인 줄 알았더니 막상 가보니까 달동네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좀 쉬고 싶은데 얼마나 이렇게 한여름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같이 일하고 쉬고 싶잖아요. 근데 항상 맛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 가야 돼.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공부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주말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주말 아침 일찍.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항상 와이프 눈치 보면서 야 이번에는 어디 가는 거야 또? 이번에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러다 보니까 와이프는 좀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고 그러다 막 싸울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해동내인데 그 안에 이렇게 달동네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 사실 이렇거든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 가면 내 뜻대로 되면 거기가 항상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있으면 항상 기쁠 것 같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달동네도요. 달동네도 괜찮아요. 막상 가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쉬면 얼마나 좋아요. 쉬면 여행 가면 또 좋지만 집에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쉬어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이루어도 좋지만 열심히 안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해동네와 달동네가 항상 같이 있는 거거든요. 해동네 안에 달동네가 있고 그리고 달동네 안에 보면 또 해동네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한쪽만 고집하고 이쪽에 가야지만 내가 행복할 것 같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제가 야구를 좀 좋아해요. 야구. 항상 요즘 야구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야구를 좋아하는데 특히 LG 트윈스 요즘에 야구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LG라는 팀이 있어요. 제가 응원하는 팀. 이 시즌 초반에 꼴등이었어요. 9등. 근데 요즘에 5등을 하고 있어요. 5등.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점프하는 게. 이런 게 잘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등을 넘보고 있어요. 지금. 4등하고 한 게임 차예요. 한 게임. 한두 게임만 이기면은 4등을 딱 갈 수가 있어요. 4등 가면 뭐가 좋냐? 4등 가면 4등부터는 가을 축제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포스트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진정한 왕을 가리는 거예요. 4강처럼. 4강이 되면 4강. 이렇게. 4강에 들어서 또 시즌이 끝나도 야구를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이게. 야구장에 가서 보고 그러면. 정말 재밌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거의 이제 9등에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4월달에 꼴등이었다가 8월 되면서 5등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는 막 1, 2, 3위 팀하고 붙어가지고 9개면 5승 4패 이렇게 5승 4패라고 거의 이제 꼬리를 잡았어. 꼬리를 흥선을 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왔어. 근데 그 다음에 8위, 9위 8위, 9등하고 게임을 했어요. 여기만 이기면 이제 대망의 상황이 되는 건데 여기 4개 4연패를 했어요. 완전히 져버렸죠. 4연패를 해버려갖고 다시 막 이렇게 여기서 6등 갔다가 5등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보면 어제 이제 그 해설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쭉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눈앞에 보이니까 선수들이나 감독들이나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원래 어떤 초심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니까 뭔가 경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했던 플레이가 안 나오고 자꾸 이제 이상한 플레이가 나와요. 실수도 자꾸 하고 원래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제 막 그 눈앞에 뭔가 이렇게 기대치가 딱 눈앞에 가까이 오고 뭔가 좀 될 듯 하면은 갑자기 이제 그 슬럼프가 오잖아요. 슬럼프. 추신수 선수나 우현수 선수가 슬럼프가 딱 온다는 거예요. 마치 내 뜻대로 탄탄대로 걷고 있다가도 우리 삶이 그걸 이렇게 내버려두질 않죠. 좋은 시절이 가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발동에 떨어져 있고, 그죠? 슬럼프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슬럼프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또 해동내려 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삶이라는 거죠. 흐름이 있다는 거죠. 야구에도 이제 사이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떨 때 연승을 막 하다가 계속 이기다가 또 어느 순간은 큰 이유가 없는데 부진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부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시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이렇게 해동내와 달성내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계속 흐름 따라서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동내에 있다고 너무 옵줄할 것도 없고요. 달동내에 있다고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항상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그 흐름을 따르고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목요결을 한번 나가볼게요. 이제 5장으로 들어왔어요. 5장은 사친편이에요. 사친. 어버이, 이 친자는 어버이 친자고 그리고 사자는 섬길 사자 이렇게 해서 어버이를 섬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시민이 한번 처음 읽어볼까요? 무릇 사람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해야 함을 알지 못한 이가 없되 효도하는 자가 심히 드무니 이것은 부모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이서 말미암은 연고이다. 시경에 이르지 않았던가. 아버님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 나를 기르시니 그 은덕을 받고자 할진된 하늘 같아 다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자식이 생명을 받을 적에 생명과 혈육이 모두 어버이가 남겨주신 것이다. 숨을 쉬어 호흡하며 기맥이 서로 통하니 이 몸은 나의 사유물이 아니요 바로 부모께서 남겨주신 기운이다. 그러므로 시경에 슬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으시느라 수고로우셨도다 하였으니 부모의 은혜가 어떠한가. 어찌 감히 스스로 자기 몸에 두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항상 이 마음을 지닐 수 있다면 저절로 부모를 향한 정성이 생길 것이다. 네, 잘 읽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효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효도해야 된다. 근데 너무 또 효도해야 된다 막 그런데 아니 근데 부모가 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리고 나를 못 가게 오는데 어떻게 효도를 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물론 부모가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내 앞길을 잘 열어주고 그러면은 효도를 해야겠죠. 그죠?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 내 앞길을 자꾸 방해하고 뭔가 나한테 폭언이나 폭력을 쓰고 한다고 하면 아 이걸 효도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 선생님은 그런 말을 안 하시고 그냥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효도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효도하는 자가 심히 드문데 이것은 부모의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는 데서 말미암은 연고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효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모와 상관이 없이 효도를 하라는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애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도 있고 근데 여기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한 1년 동안은 어때요? 걷지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혼자 뭐 먹을 수도 없잖아요. 1년은 아예 걸을 수도 없어요. 그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이 아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한 3년 되면 할 수 있을까요? 3년 돼도 못해요. 똥오줌 가리고 엄마 아빠 조금 하고 말 조금 대고 그 정도지. 지가 뭐 자기 밥 벌어먹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이때까지도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10살 되면 초등학생인데 이러면은 뭐 좀 제약까지 좀 하나 했어요. 저희 애가 이제 이걸 넘어섰거든요. 근데 뭐 앞가림은커녕 무슨 속만 안 썩이 다행이에요. 보면 한 20년 길러야 그죠? 20년 정도 길러야 좀 자기 역할 좀 하잖아요. 그때서야 자기 뭐 혼자 밥도 좀 해먹고 지가 알아서 혼자 밥도 해먹고 혼자 내버려둬도 뭐 아르바이트 해서 뭐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년은 나를 죽지 않게 잘 돌봐주신 거잖아요, 일단. 그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요? 생각해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먹을 거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내가 잘못하더라도 데리고 있잖아요. 우리 뭐 자꾸 다른 친구, 뭐 다른 사람이 옆에 같이 사는데 계속 잘못하고 그러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지금 어쨌든 20년, 30년 동안 데리고 있어줬잖아요. 그럼 이미 감사할 게 사실은 넘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뭐 100가지 완벽한 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한 90%는 90% 내가 사실은 받은 거고 90%는 아니죠. 97%, 98%는 내가 얻는 거고 도움을 받은 거고 한 2, 3%가 사실은 못마땅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부모가 이미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당연한 거는 당연하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 2, 3%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거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이러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저도 이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내 부모가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 부모는 그리고 있어요. 우리 부모는 돈 좀 많아가지고 돈 좀 많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하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들 고생을 시킬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보면 또 이게 잔소리 많이 하시죠. 잔소리 많이 하시고
아니,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응? 계속하고, 그리고 부모님 잘 보면 자기 한나라고 행동하는 거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앞뒤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맞잖아요. 말하고 행동이 안 맞아요, 이렇게 보면. 아, 이러니까, 아, 막, 말씀을 하셔도 이제 흘려듣게 되고, 오히려 막 이렇게 덤비고, 사춘기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잘 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행동이 안 맞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이게 보니까 신동엽가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말하는 거야.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건데. 잔소리 하는 거는 왜 잔소리를 하겠어요? 내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계속 말을 해도 고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안 바뀌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잘 봐봐요. 내가 하는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는지 보면, 제대로 보면 정말 99%는 말하고 행동이 별로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서 내 거를 못 보고, 아, 부모님의 어떤 단점만 이렇게 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불평만 하고 캐고 있어서 나한테 유익하면 괜찮잖아요. 내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때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나한테 유익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효라는 게 그냥, 뭐 부모님한테 뭘 해드리고, 부모님 뜻을 그냥 따라드리고 라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신성개발하는 건 똑같아요. 신성개발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응? 하는 거 내떡 설기, 그죠?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비방 엄마 화풀이 안 하는 거. 풀이 안 하기. 이걸 하는 게 효예요, 이게. 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는 게 내 위치에서 내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주변을 비방 엄마 화풀이하지 않는 거. 이게 신성개발에서 말하는 효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애를 키우면 알거든요. 애를 키워보면 애가 그냥 자기 할 일만 해도 정말 기특한 거예요. 나한테 뭐 안 해줘도요. 그냥 애가 그냥 자기 할 일만, 특별히 말썽만 안 부리고 안 싸우고, 부모님하고 안 싸우고, 자기 그냥 숙제만이라도 하면 기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뭘 더 해드리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내떡설기잖아요. 내 위치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만족스럽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내떡설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렇게 감사하게 살면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죠. 비방 원망 화풀이 안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내 자식이 주위랑 막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러면은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그게 효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거 한번 새로 오신 우리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있잖아요. 네, 두 번째. 무릇 부모를 섬기는 자는 모든 일과 행실을 감히 스스로 오로지 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에게 명령을 받은 뒤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일 중에서 해야 할 것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시거든 반드시 자세히 말씀드려서 허락하신 뒤에 시행할 것이요
만일 끝내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또한 곧바로 자기 뜻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보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시거든. 그럴 때는 반드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시행을 할 것이요. 끝내 허락하지 않으시더라도 또한 곧바로 자기 뜻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럼 내가 그러면은 뭐 부모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꼭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어떤 대인 관계에서도 살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싸울 수가 있고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보통 우리 부모님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생각에 부모님이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세히 막 허락을 받으러 가서 막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어차피 안 해주실 거 생각이 들죠. 어차피 안 해주실 거예요. 어차피 설명해도 어차피 부모님은 허락을 안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됐잖아요. 이제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죠? 또 붙어야죠. 이렇게 부모님하고. 근데 그렇게 계속 하면서도 제가 제 잘못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보면 아니 사실은 이거잖아요. 내떡 썰기를 하고 내떡 썰기 있는 거잖아요. 물어보기잖아요. 물어보기. 부모님께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내 거를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왜냐면 물어보면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요즘에 저희 딸이 꿈이 있거든요. 꿈이 생겼는데 꿈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꿈이 바뀌었어요. 이걸로 최근에 춤만 춰요. 맞춰서 노래만 나고 춤추고 난리 났어요. 차만 타고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빠가 이제 되게 요즘에 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꿈 가진 건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죠. 다 가진 뭐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화려하잖아요. 막 가면 예쁘게 이렇게 차려입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해동되잖아. 해동네 가고 싶잖아요. 여기로. 그러니까 꿈을 꼭 이렇게 가지고 연습하고 좋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어때요? 약간 이제 껄끄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연예계에 그 생리에 대해서 좀 들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루트로 연예계에 가면 진출하면 뭔가 좀 안 좋대더라 뭐 이러면서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그리고 연습생 보통 가수 하면 연습생이 되는다면서요. 이렇게 연습생이 돼서 이것도 보통 평균 한 6, 7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기획사 우리 그 좋은 3대 기획사에 들어가서 6, 7년을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1년에 한 팀 나오잖아요. 보통 기획사에서 한 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뭐 몇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안에.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7년이고 홍콩생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사춘기 안 되면 물어봤어요. 아, 아빠 나 연예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달동네 얘기 한번 들려줬어요. 달동네 얘기. 진지하게 하죠. 달동네 얘기 다 이렇게 했는데 되는 애도 있고 안 되는 애도 있다더라. 아직 윽박지는 게 아니고 넌지시. 그랬더니 요즘에 생각이 살짝 바뀌었어. 살짝.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살짝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이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 과정이고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근데 결과가 내가 바라지 않은 결과 나올지라도 내가 이런 과정이 즐겁다고 하면 정말로 내가 춤추고 노래하기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 상관없이. 근데 만약에 내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바란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결국 이게 달동네고 과정이 달동네고 결과는 해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결과 해동네를 바라면 달동네를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해동네만 내가 원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달동네를 거부한다고 하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딸도 만약에 이 달동네를 즐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확인해야지.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물어봄으로써 상대가 좀 이런 거죠. 그냥 어떤 상대가 나한테 같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자기 혼자 다 얘기해버렸어. 그럼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쭤보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할 기회를 또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떡설기하고 비방 엄마 안 하고 이러면서 내 갈 길을 가면 부모님 다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를 하결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서 부모의 침소로 나아가 기운을 낮추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더우시거나 추우신지 편안하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여쭙고 날이 어두워지면 침소에 나아가 이부자리를 정해드리고 따뜻한지 서늘한지를 살펴보며 낮 동안 받들어 모실 적에는 항상 얼굴빛이 온화하게 하고 목모를 공손히하여 응대하기를 공경히 하고 좌우로 나아가 분양하여 그 정성을 극진히 하며 나가고 들어올 적에는 반드시 절하고 하식하며 절하고 배워야 한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하셨나 봐요. 매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띠를 두르고 부모님 침소로 가서 이렇게 기운을 낮추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해서 더우셨는지 추우셨는지 편하셨는지 이렇게 여쭙고, 밤이 되면은 이부자리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불 잘 들어왔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셨나봐요.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있습니다. 역시 김구름 선생님은 성현이십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예. 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잘 읽어보니까 이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성인이시죠. 근데 그 대상이다가. 대상이 말이죠. 우리 내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상이 달라요.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야, 학교 가야지 부드럽게 깨우고 네? 잘 때 이부자를 이렇게 펴주고 네. 일어나볼 때 이부자를 또 정리해주고 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애한테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부모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애한테 효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반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 밑에 나온 말을 보면 우리 또 신성개발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응대잖아요. 응대. 낯빛을 온화하게, 그다음에 표정을,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응대하는 거. 이게 신성개발에서 우리가 말하는데 또 저기 세 번째 그렇죠. 자연예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모나 누굴 만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응대하는 거, 얼굴을 낯빛을 부드럽게 하고 태도를 공손하게 하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게 효도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효도라는 거예요. 인사만 하고 나갈 때 나간다고 얘기하고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읽어볼 수 있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양육을 받기만 하고 자기 힘으로 부모를 동양하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하여 어느덧 세월을 보낸다면 끝내 정성으로 동양할 데가 없을 것이다. 반드시 몸소 집안일을 담당하여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한 뒤에야 자식의 직분이 비로소 닦여지는 것이니 만일 부모님께서 굳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비록 집안일을 담당하지는 못하나 또한 마땅히 이리저리 움직여 도와드려서 힘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얻어 어버이의 입맛에 맞도록 함이 옳다. 만일 마음과 생각이 항상 어버이를 봉양하는 데 있다면 진미를 또한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매양 왕연이 한결 몹시 추운 때에 자기 몸에는 성한 옷이 없었으되 어버이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극진하게 대접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네, 그렇죠. 보면 반드시 집에 있으면 우리 보통 아무리 안 하잖아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뭐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응? 근데 보면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 학수가 있는 나이가 되면 그러면 반드시 몸소 집안일을 담당해서 해가지고 스스로 맛있는 음식을 마련한 뒤에 자식의 직분이 비로소 닦여지는 것이다. 그 직분을 닦으려면 자식으로서의 위치를 가지려면 우리가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또 우리 신성개발을 얘기하는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청소하는 거,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는 거 이걸 중시하거든요.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렇죠? 자기 어떤 방은 자기가 청소하고 그렇죠? 만약에 밥을 안 했으면 뭐 설거지 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엄마가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뭘 할 줄 안다고 저기 공부나 해 이러잖아요. 보통 공부나 해 보기 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아를 하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가서 공부는 안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모님께서 굳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비록 집안일을 담당하지는 못하나 또한 마땅히 이리저리 움직여 도와드려서 힘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얻어 이렇게 마땅히 이리저리 움직여 도와줘야 된다.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예전에 미녀들의 수다라고 아시는 분 있어요? 미녀들의 수다? 그 외국 여자분들 미녀들을 데려다가 토크쇼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태리 여자 중에 크리스티나라고 있어요. 크리스티나.
누군지 알아요? 많이 생각해. 안녕하세요. 막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TV에 나왔어요. TV에 출연했는데 이제 한국 분하고 결혼했더라고요. 한국 남편이랑 결혼해서 시댁에 같이 살아요. 시댁에 같이 사는데 요리를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요리는 당연히 못하고 이태리 요리도 못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한다고 그러지 않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시어머니가 뭐 하실 때 옆에 가서 칭찬을 해요. 칭찬을. 잘하네요. 잘한다 칭찬한대요. 칭찬하니까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시고 막 손도 안 내시고 나중에 어머님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안일 거의 안 하는데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립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크리스티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음식을 못하니까 음식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럼 옆에서 칭찬해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양파를 깐대요. 요즘 양파를 까고 막 이런 데는데 뭐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사실은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만약에 이분이 그냥 집에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시어머니가 밥 차려주면 밥 먹고 딴 데 가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럼 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유지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집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찾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형태도 좋으니까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여서 도와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말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거는 다음에 그 문장이 있어요. 보면은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저기 영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세수하고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멋을 내어보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위해 돈과 시간, 열정,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예뻐져라, 멋져라, 섹시해져라, 날씬해져라, 병들지 마라, 늙지 마라, 제발 죽지 마라. 하지만 이 몸은 내 의지와 내 간절한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찌고 야이고 병이 들락거리고 또 쇠약되고 암에 노출되고 기억이 점점 상실되고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내 것인가, 자녀가 내 것인가, 친구들이 내 것인가,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닐진데 누구를 내 것이라 하고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하던가.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흩어지는 구름인 것을 미워도 내 인연, 고아도 내 인연. 이 세상에서 누구나 짊어지고 있는 고통인 것을. 이거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세상 일은 풀려가는 순서가 있고 순리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양보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배려한 그 자리, 내가 조금 낮춰놓은 눈높이, 내가 조금 덜 챙긴 그 공간. 이런 여유와 촉촉한 인심이 나보다 더 불우한 이웃은 물론 다른 생명체들의 희망 공간이 됩니다.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 돋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입니다. 네, 그렇죠.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아름답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고마움과 감사함의 연속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아름다운 글이에요. 근데 보면 이렇잖아요. 내 몸뚱이를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인연으로 만나고 흩어지고. 어때요? 이거 좀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많이 들어본 말. 근데 이 글을 이거 퀴즈. 이 글을 누가 썼을까요? 이 글. 이 글을 요번에 방한하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쓰신 글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어떤 천주교의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불교 같지 않아요? 불교의 내용 같잖아요. 다 모든 것이 공하고 인연 따라 돌아가고. 그래서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혜를 아신 분, 깨달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 말이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이분이 되게 보니까 한번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었대요. 마피아 알죠? 마피아하고 보안청하고 이렇게 예전에 커넥션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였나 봐요. 그러다가 그게 어떤 일로 틀어져서 1981년쯤에 마피아에서 교황을 암살한 거야. 차를 타고 가는데 교황을 쏴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그 교황이 타는 차는 방탄차 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방탄 유리로 된 차 있잖아요. 그거를 타고 계속 해줬어요. 한 30년 가까이. 근데 이분이 그 방탄을 벗어냈어요. 처음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벗어내고, 그 이유가 내가 이렇게 이 유리창 안에 갇혀 있으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없지 않냐. 내가 죽고 사는 건 하늘의 신의 뜻인데 내가 굳이 그걸로 가릴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방탄 유리를 이제 없애버리신 거죠. 무슨 일이 생기든 그것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무신론자가 물어봤대요. 교황님한테.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신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신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황님이 대답한 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신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배웠는데, 정말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신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 그냥 당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멋진 말이에요.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퀴즈 하나 내고 이거 마칠게요. 뭐냐면 땡땡땡만 하지 않아도 땡땡땡 세 글자 이것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된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런 제목에 땡땡땡 이게 뭘까요? 땡땡땡 너무 뭐야. 그렇죠. 이게 뒷담화래.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대요. 이런 책을 쓰신 거예요. 교황님이. 우리 이거잖아요. 이거 비방 원망 불평불만 안 하는 거. 이것만 안 해도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으신 분이 보면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뭔가 이렇게 깨친 분이잖아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배우고 있는 거, 그렇죠? 느끼는 거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뒷담화 좋아하는 거잖아요. 즐겨 하는 건데, 성인이 되려면, 마음이 편하려면 뒷담화는 하지 말자. 그렇죠? 오늘의 그 주제, 뒷담화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성인이 된다. 그렇죠. 자, 그냥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편식 한번 할까요?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박수. 효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덧소리를 하고 이만만 안 하는 것. 이것만 이거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 진정하고. 그리고 한 말씀 해주실까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 박수. 예. 자기를 돌아보고 나를 낮출 때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명이 있었나요? 필명이? 없었어요. 호호요, 호호? 네. 호호님께서 한 말씀. 달동네 운전이 안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수. 그렇죠. 인정이 안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면 공부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한결이가 먼저 볼게요. 효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강좌였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떡소리와 비방 엄마 화풀이를 안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박수. 오늘의 주제를 잘 정리해줬습니다. 명심히. 나의 몸과 마음은 부모님이 주셨는데 그보다 더 하늘이 주신 것이므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박수. 네. 이야,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정심이. 주위 사람에게 굳이 잘해야겠다기보다 최소한 내 할 일을 하고 피해만 안 주는 식으로 하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네, 박수. 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써니. 떡서기를 잘하고 생활習惯자연에다가 잘 지켜야겠습니다. 아, 그렇죠. 박수. 예. 열심히 하면 변해요. 그다음에 기쁨이라고 했는데. 네. 해동매와 달동매가 싸우는 같이 있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평화롭지 못하니까. 내가 힘들어지니까. 박수. 결혼이에요. 해동네 달동네 인정하는 거. 상당히 한번 해볼까요? 내 달동네가 그만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인정하면 끝나는 거죠. 박수. 마지막에 국민이. 음대 로마하기 시작됐습니다. 응대 온화하게. 아, 그렇죠. 박수.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데.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